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는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바로 함께 보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학년 1학기 국어 4단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글쓰기의 가정이에요. 아, 글쓰기의 가정이라고 한다니 오늘은 아마 쓰기랑 관련된 활동일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쓰기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선생님과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4단원 글쓰기의 가정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국어 안에서도 쓰기예요. 글쓰기다 보니까 당연히 쓰기가 꼭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이 오늘 할 글쓰기는 국어 교과서의 4단원 마찬가지로 글쓰기의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교과서 혹시 4단원 글쓰기의 가정 봐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봐요. 이렇게 교과서 4단원 글쓰기의 가정이고요. 이때는 글 쓰는 과정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4단원의 목표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아,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맞아. 건물을 짓는 이런 것을 건축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짓기 전에 뭐부터 해요? 여기 있는 건축가 아저씨께서 생각부터 하세요.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까 하면서 집의 모양을 우선 떠올려 봐요. 이렇게 떠올리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집을 지을까? 그렇게 지으면은 절차가 바른가?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짓고 있는지, 절차대로 짓고 있는지, 잘 어울리는지, 계획대로 짓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바로 이 건축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 글쓰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글을 쓸 때 막상 바로 글쓰기 하지 않잖아요. 뭐부터 해요? 맞아요. 생각을 떠올려요. 어떻게 쓰지 하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서 뭐 해요?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글을 써서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죠. 네, 이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 이 생각과 계획 그리고 글쓰기로 나아가는 가운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 봅시다. 글로 써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활동 1번은요.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예요. 우리 아직 호응 관계가 무엇인지,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쓸 내용을 떠올리고 내용을 조직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을 조직했는 것을 글로 써보는 게 마지막 활동 3이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활동 호응 관계가 알맞은 문장 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응 관계 조금 어렵죠? 호응 관계란 뭐냐면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은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잘 어울리는지 나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침에 보였다. 나는 아침에 보였다. 나는 아침에 먹혔다. 뭐 이런 것들은 들으면 약간 어색하죠. 이렇게 문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루는 구성 성분끼리 잘 어울리는 것을 호응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서 밑에 걸 보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밑에 짝을 이루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선을 이어보래요.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분홍색부터 볼까요? 내일, 내일이에요. 밑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잘 어울리나요? 내일 친구를 만났어. 혹은 내일 친구를 만날 거야. 어떤 게 자연스럽나요? 아주 쉽죠. 내일 우리는 미래에 있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야가 잘 어울리죠. 만나서는 어때요? 오히려 어제와 같은 어제 친구를 만났어와 같은 어제와 같은 과거에 쓰는 거예요. 과거. 과거. 근데 만날 거야 이거는 내일과 같이 미래에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께서 잔다, 주무신다. 어떤 게 더 잘 어울려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우더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되죠? 높임 표현, 높임말을 써야 되죠. 그래서 주무신다. 마지막이네요. 바다가 보였다. 그리고 바다가 보았다. 바다가 보았다 하니까 이상한데? 바다는 보이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가 우리에게 보인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대신 반대로 바다가 보였는데 나는 보였다라고 해야 돼요? 보았다라고 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선을 연결해 봤어요. 또 다른 문장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 문장에 쓰인 호응 관계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어제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여기 밑줄 그어져 있네요. 어제와 갔다.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죠? 맞아요. 바로 원래 같다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뭔지 기억나나요? 우리 4학년 때 사전 단원하면서 같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는다면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가다라는 거 기억나죠? 이 기본형인 가다 대신에 지금은 뭘 쓴 거예요? 같다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제이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서술어인 가다도 같다로 과거 표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친구와 박물관에 갔다. 아주 바른 표현이죠. 호응 관계가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문장 또 볼게요. 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신다. 지금 아버지께서와 하신다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라는 건데 어때요? 잘 어울리죠? 아버지는 아까 할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우더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써야 돼요? 높임 표현. 그래서 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본형은 뭐예요? 이 하신다의 기본형은 뭐죠? 맞아요.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청소를 한다처럼 이렇게 하다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하신다라고 바뀌었어요. 이것은 바로 높임의 대상, 아버지죠. 그리고 그 서술어, 높임 표현. 그래서 하신다라고 바꾸어 준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의 기본형은 뭐죠? 맞아. 걸다예요. 걸리다. 걸리다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과거형. 그리고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나타내는 주어. 물고기가 스스로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아니죠. 내가 당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낚싯줄에 안 걸리고 싶은데 당했어요. 그래서 걸리다 라고 됐고 이렇게 서술어가 동작을 당한 물고기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서술어인 걸렸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책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장에서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서 짝이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호응이라고 한대요. 앞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짝이 있다라는 거야. 아버지는 우더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뒤에는 높임말을 써야 된다는 짝이 있는 거예요. 어제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서술어도 과거와 어울리는 같다, 어제 같다 이런 식으로 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물고기는 어때요? 내가 낚싯줄에 스스로 걸리는 거야? 아니죠. 걸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서 이 두 개가 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호응이라고 하는데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장을 듣거나 읽었을 때 어때요? 어색해요. 그리고 의미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겠죠? 호응 관계. 네. 그럼 이제 우리 호응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을 살피면서 어떤 호응 관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밑줄근 부분에 어떤 호응 관계가 나타났는지 종류를 생각하며 손으로 이어봅시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거부터 차례대로 6개의 문장을 봐볼게요.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다. 아, 할머니께서 주셨다. 바로 높임 표현이 나왔네요. 높임 표현을 쓸 수 있는 우더른이 나왔기 때문에 주셨다 하면서 높임말을 쓰고 있어요. 서술어의 호응. 바로 밑에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여기 높임 호응이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내일이에요. 미래이기 때문에 갈 거야 하면서 미래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썼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시간 중에서도 지금은 미래다. 그죠? 미래에 어울리는 것을 썼어요. 세 번째,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아, 아버지다 보니까 높임 표현인 드렸다를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높임의 대상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쓴 호응이네요. 나는 어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었다. 어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때요? 읽었다 하면서 과거에 어울리는 거네요. 이거는 바로 시간에 어울리는 서술어 호응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네요. 대신 이 표현은 시간 중에서 미래가 아니고 바로 과거죠, 과거. 맞아요. 동생이 누나에게 엎혔다. 지금 보니까 동생이 누나에게 엎혔는 거예요. 받은 거지. 그것을 엎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엎혔다. 동작을 당했어요. 누나가 업어준 거고 동생은 엎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동작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 엎혔다. 만약에 이걸 반대로 거꾸로 쓴다고 생각해봐. 누나는 동생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상과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잘 어울리는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호응이라고 해요. 호응 관계. 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생이 엎인 거기 때문에 엎혔다라는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에 호응을 했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것도 어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거지. 내가 어서 잡아주세요가 아니고 경찰이 요놈 잡았다 하면서 당했기 때문에 잡힘 당했기 때문에 바로 잡혔다라고 하죠.
이것도 바로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랍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이렇게 평소에 쓰는 국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문장이 나왔어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지금 그림 보니까 숲속인 것 같아요. 숲속에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지금 찾아서 이렇게 나선 것 같고 새가 지저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노래하는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타냈네요. 숲속에서 다람쥐와 새가 지저귀입니다. 읽으니까 여러분 뭔가 이상해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지? 근데 뭔가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안에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것을 이제 분석해 볼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주어부터 찾아볼게요. 다람쥐 나오죠. 다람쥐가 뭐 하고 있대요? 보니까 맨 뒤에 지저귀고 있다고 하죠. 맞아. 그래서 다람쥐가 지저귀입니다 하고 있네요. 새는 어때요? 새도 여기 나오죠. 새도 뭐 하고 있어요? 지저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석하니까 다람쥐도 지저귀고 새도 지저귀고 한데 드디어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삐비. 바로 다람쥐가 지저귀입니다 라는 표현이 뭔가 이상해요. 지저귀입니다. 이거 언제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맞아. 새처럼 이 새가 지저귀입니다 라고 해서 새가 소리를 내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지저귀입니다 라고 나타내는데 다람쥐는 새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서 다람쥐는 게다가 소리를 이렇게 새처럼 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고쳐줘야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어떻게 고쳐 써야 될까? 다람쥐에 잘 어울리는 서술어는 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다람쥐가 지저귀는 게 아니고 뭔가 뛰어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숲속에서 다람쥐가 뛰어놀고 새가 지저귀입니다 하면서 주어에 알맞은 서술어를 썼어요. 그리고 새가 지저귀입니다 하면서 새도 어울리는 서술어를 썼어요.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바로 원래의 문장이었던 요거를 이렇게 고쳐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문장이 자연스럽고 바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되니까 어때요? 바로 이해가 잘 돼요. 이런 장점이 있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몇 개의 문장을 고쳐볼 거예요. 3개의 문장이 나왔네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는 동생보다 키와 몸무게가 더 무겁다. 알쏭달쏭한데 이상한 걸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맞아, 똑똑한 친구들인데 바로 무겁다라는 것은 뭐와 잘 어울려요? 맞아, 몸무게와는 잘 어울려. 근데 키와는 어때요? 키는 무겁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키는 무겁다, 키는 가볍다 라고 하니까 어때? 어색하지. 즉 호응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키와 호응관계가 맞는 서술어 뭐 있어요? 키는 크다 혹은 작다. 근데 여기서 동생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동생보다 키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동생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무겁다 하면서 고쳐주니까 어때요? 이해가 잘 되지? 어색했던 게 바르게 고쳐졌어요. 다음 거. 어젯밤에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세차게 불었습니다 하는데 부는 건 뭐가 하는 거야? 맞아, 바람이 불어요. 근데 비는 어때요? 부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어줘야겠지. 어젯밤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어때요? 어,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하늘에 구름과 별이 반짝입니다. 반짝이는데 반짝이는 건 뭐예요? 별이 반짝이지. 그래서 앞에 있는 구름은 반짝이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별이 반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장을 써줄 수 있어요. 어때요? 어렵나요? 쉽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호응 관계를 생각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글을 한번 쓰러 가볼게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경험을 써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나눠 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미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응? 아, 야구장 갔다 온 친구 있어요? 아, 농구장 갔다 온 친구도 있다고? 아, 또 현장 체험 학습. 맞아요. 현장 체험 학습 운동회 한 친구도 있어? 와, 재밌었겠다. 생일 파티. 아,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봤어요. 야구장 갔었던 일, 친구 생일 파티 했었던 일, 우리 커다란 도서관에 갔었던 일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은 그 재밌었던 일 안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생일 때는 선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맛있게 먹었던 케이크,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야구장 갔을 때 홈런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짜릿하죠? 그리고 이런 홈런이 터져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막 응원했던 거. 그리고 나만 응원하면은 뭔가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주변이 어때요? 환호성이 넘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커다랗게 손을 내밀면서 또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했던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서관에 가서 재미난 책, 내가 좋아하던 그림책이 많이 있었던 거, 동화책 빌려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면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써봤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재밌는 일 한 개를 꼽아서 더 자세히 쓸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선생님은 그 세 가지 일 중에 사실 야구장 간 게 가장 재밌고 신났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 간 그 일을 소개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엔 당연히 야구장에 갔겠죠. 선생님 가족과 야구장에 갔는데 그때 기분이 어때요? 설레고 기대돼요. 그때 막 두근두근 하잖아.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운데 이제 써봐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막 응원을 신나게 하는 동안 음료수와 간식을 먹기도 했어요. 음, 그때 어때요? 생각이나 느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홈런 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긴 것처럼 신이 나요. 응원 소리가 신나고 하니까 내가 먹는 음료수 간식, 그냥 집에서 먹을 때보다 더 맛있어. 그런 경험 있죠? 마지막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내가 있던 자리를 잘 치우고 돌아왔어요. 음, 나올 때 내가 응원하는 편이 팀이 이겨서 기뻤고, 그리고 뒷정리하는데 깨끗하게 뒷정리하고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음, 이렇게 야구장에 갔었던 일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다발짓기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것들 제목을 붙여보면 뭐라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야구장이 들어가야겠지. 어떤 야구장? 선생님은 신나는 야구장이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글로 쓰기 쉬워요. 어때요? 이거 쓴 것을 바탕으로 연결해서 쓰면 되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이야기를 적으면 그게 바로 글이 된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어떤 재미난 일을 글로 쓸 건가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일어난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처음, 가운데, 끝 순서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다 쓴 친구는 글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앞에 우리가 다 써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면 돼요. 선생님 제목 뭐라고 했어요? 신나는 야구장이라고 하기로 했죠. 신나는 야구장.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했던 곳에다가 조금만 더 살을 붙여서 더 이해가 잘 되도록 글을 조금 더 길게 적어봤어요. 선생님의 글을 한번 보여줄게요. 토요일에 가족과 야구장에 갔다. 야구장에 들어가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을 보니 설레고 기대되었다. 야구장에 들어가니 넓은 운동장의 초록색이 눈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차례가 되었고 그 선수가 친 공이 담장을 넘어갔다. 홈런을 친 선수가 기뻐하며 운동장을 달리는 사이에 모든 관중이 일어나 소리쳤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신났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고 돌아왔다. 깨끗한 자리를 보니 기분이 더 좋았다. 아, 이렇게 글을 쓰니까 선생님의 재미난 일, 경험 이렇게 잘 전달이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도 글을 써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읽을 때 한 개 주의할 게 있어. 뭘 확인해야겠어? 어색한 문장 없는지. 뭘 확인해야 된다? 호응관계. 호응관계를 오늘 확인해 보는 거. 만약에 어색해. 그러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도록 호응관계가 잘 맞도록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아까 했듯이 바꿔 써주면 된다. 고쳐주면 된다. 알겠나요? 네. 어느덧 오늘 수업을 마칠 차례네요. 오늘은 호응관계가 알맞은 문장. 이제 어떤 건지 알죠?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재미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호응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고 재미있었던 일을 글로 나타내면서 그게 잘 어울리는 문장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았어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문장의 호응관계와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에 호응이 있어요. 어제 하면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갔다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서술어였었어요. 두 번째, 높임의 대상. 그러면은 그 높임의 대상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써야겠죠. 아버지께서기 때문에 요리를 한다가 아니고 하신다 하면서 이런 높임 표현의 호응이에요. 마지막, 동작을 당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 하면서 당했기 때문에 걸렸다. 혹은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렸다. 맞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동작을 당한 거야.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써줘야겠죠. 요 세 가지 잊지 않고 앞으로 잘 사용하기로 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